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장 시작하고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척 하더니 하락하고 뭐 결론적으로 좀 상승해서 끝나긴 했지만 1%면 뭐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상승했네요. 근데 아무튼 이 장중에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띄웠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던 그런 매매 같습니다. 첫 번째,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우리가 41,900원에 오면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41,900원 나름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었던 자리인데 대충 이 정도네요. 역시나 보시면 41,900원 이 지점에서 샀겠지만 아니면 이 지점에서 처음 샀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떨어져서 끝났지만 우리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매수가 지점에서 본전 손절을 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똑같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건 손절입니다. 왜 우리가 41,900원에 그었었나요?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 자리에서 지지, 여긴 저항 어쨌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메디포스트는 우리가 매수가 지점에서 본전 손절을 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손절이죠.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 멀터리얼즈는 73,900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71,900원에 사기로 했으나 오늘 장을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초가에 샀더라면 약 5%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네요. 하지만 우리는 주린이니까 무리하지 맙시다. 그 다음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42만 600원에 오면은 매수하기로 했었죠. 32만 600원 뭐 오지 못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매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만약에 우리가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8%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왜 좋다고 생각했었나요? 이 부분을 그어보면 알겠죠? 이 부분 우리가 주린인데 이 지점에서 맞고 떨어지고 다시 또 맞고 또 떨어지고 근데 맞고인데 이번에는 돌파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결론은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틀린 횟수가 한번 늘었기 때문에 승률은 더 적어졌네요. 그렇다면 오늘 나온 뉴스를 기반으로 내일 뭔가 흐름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사실 종목하고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코스피 코스닥 주요 종목을 공매도를 5월 3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종목들은 뭐냐, 주요 종목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주요 종목이 아닌 종목들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월 3일부터 코스피에서 가장 높은 200개의 종목, 코스닥에서 150개 가장 높은 종목들이 이제 얘네들은 공매도가 재개되지만 나머지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왜 갖고 왔냐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공매도를 알아야 돼요. 왜 공매도가 일어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의 원리를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공매도는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물품을 10,000원에 빌렸어요. 어떤 물품을 10,000원에 빌렸는데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떡락을 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뭐를 10,000원일 때 빌려가지고 10,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000원에 뭐를 빌렸죠. 근데 이게 만약에 5,000원이 됐다고 칩시다. 10,000원일 때 빌리자마자 10,000원에 팔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이 사람 만 원을 어쨌든 뭐 손해를 안 봤죠. 근데 이게 5천 원이 돼요. 가격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때 얘가 갚아야 돼요. 이 5천 원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 원에 빌려서 만 원에 팔았는데 5천 원이 되면은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얼마 갚으면 되죠? 5천 원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천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공매도와 마찬가지인데 공매도를 처음 투자 3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사실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서 왜냐면은 우리는 아니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비싸게 빌려갖고 비싸게 판 다음에 싸지면은 그 가격으로 갚으면 얘는 이득이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뀐 겁니다. 3천만 원까지 허용을 해준다. 단지 이 3천만 원까지라는 거는 이제 뭐 주가, 뭐 주식 경력이나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 뭐 고른다곤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뭔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은 평형해질 수 있는 뭐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거 갖고 와봤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되게 핫했던 이슈죠. 서울 30만호, 전국 85만호, 정부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게 4일날 발표가 된다고 예상이 나왔어요. 오늘 되게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되게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 가구입니다. 한국 가구 차트가 어떻게 됐냐면 오늘자가 여기죠. 아니 오늘자가 이거 하루인데 보시면 시초가에서 얼마까지 상승했죠? 상한가에 쳤네요. 상한가에 칠 정도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풀리고 결론적으로 떡락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 주식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내일 이제 이게 정부 발표가 나오죠. 추가적인 상승? 아마 그 발표 나오는 시점에 떨어질 겁니다. 감히 예상을 해보지만 왜? 주가는 기대감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주가는 기대감으로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게 뉴스가 나오게 되면 재료 소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뉴스가 나오고도 떡상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냐. 뭐 A가 될지 B가 될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A가 되면 좋은 거고 B가 되면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어떤 종목이 뉴스가 딱 나왔는데 A가 나왔어요. 결론은 A다. 그러면 그 뉴스와 함께 떡상을 해요. 왜? 뭐 했으니까. 이게 일어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으니까. 뭐 이거와 관련된 주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정확한 그건지 모르겠는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사실 상장 폐지만 이 얘기가 오갈 때가 있었습니다. 상장 폐지가. 근데 어쨌든 그 뉴스에서 결론적으로 상장 폐지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될까 말까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안 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호재성 뉴스가 나오니까 미친 듯이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뉴스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일어날 게 100%인 거는 뉴스가 나올 시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자신이 있고 긴가민가한 게 뉴스가 나왔는데 호재면 급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가민가하다는 건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홀짝이에요. 물론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면 홀짝이 아닐 수가 있지만 내부 정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좋게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샀다가 오히려 안 좋게 나오면은 떡락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한국 가구가 엄청난 움직임이 나왔던 이유는
이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이자가 특례 수입 승인 됐다. 결론적으로 이게 오늘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인데 승인이 됐으니까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어떤 관심을?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화이자 관련주, 우리바이오, 제일약품, KPX 생명과학,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오늘 움직임이 좀 좋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요?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이 안에서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죠. 왜? 나온 시점이 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화이자가 뜰 것 같고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떤 종목이 우리가 가장 부담이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얘도 KPX 생명과학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이 지점. 지금 이 지점까지 내려왔죠. 제일약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가 좀 이쁜 자리일 수도 있고 이 자리도 뭐 나쁘진 않은 자리까지 왔네요. 신풍제약은 그냥 이거는 건너뜁시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약품과 KPX 생명과학 이 두 개가 이뻐 보이는데 KPX 생명과학은 개인들이 오늘 많이 샀고 물론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판 상태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제일약품은 개인들이 더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 쳤을 때 자리도 이쁘다. 그럼 우리는 뭘로 할까요? 그쵸, 당연하죠. 제일약품은 우리가 매매하는 시나리오에서 짜보겠습니다. 오늘 삼봉봉을 그려보면 그냥 횡보를 했네요. 아예 뭐 움직임도 딱히 없고 횡보를 했는데 이 자리를 잡아볼까요? 이 자리에서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뭐 이거 이 차례고 뭐 했더니 어쨌든 이 자리를 뭔가 움직임이 좀 뭔가 변화가 이제 둔해지거나 이런 자리죠. 그러면 오케이. 이건 그렇게 멀지도 않네요. 47,900원에 매수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제일약품을 47,900원에 매수하겠습니다. 똑같이 욕심 부리지 말고 3%만 먹고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건설기계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한다. 그래서 이게 인수 본계약 체결이 5일. 여러분, 주식은 뭐로 오른다고 그랬죠? 기대감이죠.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 그렇다면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어쨌든 기대감으로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우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차트입니다. 뭐 무의미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은 개인들이 많이 샀고 뭐 기관들은 많이 팔았네요. 두산인프라코어를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놀고 있네요. 뭐 유의미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주봉으로 봐도 의미가 없고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그래도 이쁘네요. 8,800원. 만약에 정말 이쁠 수도 있네요. 여기 이렇게 저항이었다가 뚫었더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오르고 지지받고 또 오르고 그러면 우리가 두산인프라코어 일단 외국인 기관 쌍끌이 했죠. 오늘 금융투자까지 쌍끌이 했죠. 다 좋아 보입니다. 모든 신호가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하는 걸로 해봅시다. 8,800원이면 이 가격에서 한 1% 정도 떨어지면 나올 수도 있는 가격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산인프라코어를 8,810원에 매수하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욕심 부리지 말고 3%를 하면은
한 70원쯤에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가정하고, 다음 뉴스입니다. 초록뱀 펜트하우스 대박의 넷플릭스 협업 확대로 재평가된다. 초록뱀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에 방탄소년단이 그 뭐였죠? 뭐 차트 1위 할 때 움직임 되게 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때인데요. 저도 사실 이거는 좀 먹었었습니다. 제가 2천 얼마에 들어갔었는데 물론 최고점까지 갖고 있지 못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단기간에 단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2주 정도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만큼 초록뱀은 지금 되게 좋아요. 물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팔고 있고 개인들만 사고 있긴 한데 이 종목은 우리가 눈독을 들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앞으로 얘네가 이제 이런 뭐 어떤 플랫폼을 뭐 넷플릭스에 올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요. 분명히 매출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다만 요즘에 핫하긴 하지만 뭐 매수는 따로 한번 찾아볼까요? 매수 아니면 만약에 혹시 매수를 한다면 얼마에 할지. 초록뱀이 이쁜 자리가 어딨나요? 일봉상으로 이쁜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2,100원 정도, 2,110원 정도에 왜? 뭐 어쨌든 여기서 좀 뭔가 횡보를 했고 여기 이제 저항이었고 여기는 뭐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뭔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100원까지 오려면 10% 이상이나 급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뭐 기대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이프로바이오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일상이 긍정적이어서 233 환자를 모집한다. AB프로바이오를 왜 갖고 왔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종목은 약간 눈독 들이고 있었어요. 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산다. 오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오늘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오늘 뭐 결론적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엄청 많이 팔았는데 뉴스가 나와서 판 거겠죠? 근데 오늘 움직임 한번 보십시다. 딱 보이죠, 여러분? 저 뉴스가 10시쯤에 나왔나 봐요. 10시쯤에 나와서 이게 몇 퍼죠? 10%를 급등합니다. 급등을 하고 떨어집니다. 급락을 하고 그냥 이제 계속 쭉쭉 이어가면서 그냥 떨어지면서 끝났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을 보면 여기 거래량 엄청 많이 터졌죠. 이럴 때 우리가 어쨌든 만약에 전부터 갖고 있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한 이 가격대 어디선가 샀겠죠. 어디선가 샀었겠죠. 그러면 그때 샀으면 뭐 이쯤에 샀다고 할까요? 12%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거를 관심 받았었죠? 아니 계속 산다. 아 물론 이렇게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계속 사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샀고 하니까 이 종목에 관심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뉴스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들은 팔면서 개인들이 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물량이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뉴스를 갖고 와봤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뭐 이것도 오늘 또 핫했던 종목이죠. OTT 관련주인데요. 이 디즈니하고 OTT 했을 때 가장 관련 많이 되는 종목이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매도를 좀 하긴 했어요. 이게 처음 먹었을 때가 대략 5% 먹고 그 다음번에 몇 퍼센트 먹었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큰 돈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처럼 왜 이걸 샀냐? OTT 관련주 중에서 어쨌든 디즈니가 있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이 종목이 갑자기 이제 그 실시간 조회창에 떴는데 상승 시작하니까 이미 알고 있던 재료이고 그러면 사도 손절을 짧게 잡으면 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종목들이 있고 그래서 슈팅이 나오는 걸 딱 봤을 때 이 종목? 이 종목인데 그럼 내가 시나리오를 짜고 있으면 나 이 종목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지. 그러면은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뭐 영상을 찍어 봤고요. 내일 우리가 고른 뭐 솔직히 그 이상의 종목은 제가 고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일약품과 두산인프라코어 이 두 종목을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들의 예상이 맞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